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금속 파편 하나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소속 최고 엘리트 연구원 닥터 캐서린. 그녀는 공식적인 기술 협력 임무를 위해 첨단 기술의 격전지 대한민국 서울에 막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력은 곧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발견 하나가 불러올 나비 효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하는 혹독한 진실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조국을 향한 믿음과 과학자로서의 냉엄한 현실 사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과연 이 낯선 땅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예상이 맞기를 바랐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닥터 캐서린 헤이즈, 미 에너지부 소속 연구원으로서 한마이너스 미 기술협력이라는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진짜 임무는 달랐죠. 최근 몇 년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 특히 배터리 및 신소재 분야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혹시 모를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 그것이 워싱턴에서 제게 기대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하며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발전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핵심 원천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출장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절한 수사와 데이터를 곁들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다소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의 첨단 에너지 기술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규모가 컸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IT 기업 캠퍼스를 보는 듯 했어요. 저를 안내하는 한국 측 연구원 김 박사님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지만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 완벽해 보이는 시설과 친절함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본격적인 기술 브리핑과 연구실 투어가 시작되면서 제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데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정성, 테스트 결과 등 모든 지표가 현재 미국 최고 연구소들의 성과와 대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는 오히려 능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과장이나 데이터 포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날카롭게 파고들며 던지는 기술적인 질문들에 김 박사님을 비롯한 한국 연구원들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놀라울 만큼 명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최근 발표된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 논문을 인용하며 그들의 배터리 안정성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딴에는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잠시 제 질문을 듣고 있던 한 젊은 연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닥터 헤이즈, 혹시 그 논문의 실험 방법론에 사용된 특정 촉매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고 그 결과 그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최신 연구 동향과 자신들의 독자적인 해결책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평가하러 왔다가 오히려 한 수 배우는 듯한 이 기분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연구실 투어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은 반복되었습니다. 최첨단 설비들이 즐비한 실험실 환경은 인상적이었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어요. 공식적인 투어 시간이 끝난 늦은 저녁에도 연구실 곳곳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많은 연구원들이 자리를 지키며 실험에 몰두하거나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에게 물어보니 특별한 일이 없는 평소에도 이런 풍경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들은 지치지도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연구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죠.
물론 우리도 마감 시한을 앞두고는 밤샘 작업을 하지만 저들의 모습은 단순히 업무량을 떠나 어떤 절박함과 강한 목적의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것이 한국 특유의 근성이라는 것일까? 저는 그들의 강도 높은 노동 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강력한 에너지의 실체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의 확신은 점점 더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데이터, 그들의 기술적 깊이, 그리고 연구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선입견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술 패권과 국가적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들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결정적인 약점이나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워싱턴에서 기다리는 결과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 외에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려 했었고 연구원들과의 사적인 대화 속에서 혹시 흘러나올지 모를 단서들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연구소 외곽의 폐기물 처리 구역에서 발견했던 그 정체불명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묘한 느낌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저것이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 파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보안 검색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틈을 타 다시 그 폐기물 처리 구역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다행히 그 파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살핀 후 몰래 그 작은 파편 조각을 집어제 연구용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오기가 저를 부추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몰래 가져온 파편을 분석 장비로 살펴보았지만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성분과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진 어떤 금속 합금과도 달랐고 그 제작 방식 또한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이것은 저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제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우위를 재확인하고 한국 기술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 하지만 제 눈과 귀, 그리고 이제 제 손안에 있는 이 미스터리한 파편까지 모든 것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딜레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웠고 불안했으며 동시에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다는 강한 지적 욕구가 제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수수께끼의 끝을 그리고 한국 기술의 진짜 실체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더해갔습니다. 공식적인 일정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 기술의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그들이 보여준 성과는 분명 놀라웠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어딘가에는 분명 결정적인 약점이나 숨겨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집요하게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한국 연구원들과 웃으며 기술 토론을 이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미국의 우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워싱턴에서의 압박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상통화 너머 상간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닥터 헤이즈, 뭔가 구체적인 결과는 없었나? 한국 기술의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 같은 건 말일세. 저는 제가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했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반박의 근거였으니까요.
저는 코너에 몰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간접적인 분석이나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면 직접 시스템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반드시 한국 기술의 민낯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제 지식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차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결합된 최악의 복합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조차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 역시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비공식 최종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저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한국 측에는 예정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부라고 둘러대며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를 교묘하게 끼워 넣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저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듯 협조적으로 나왔고 마침내 D-Day 저는 통합관제센터의 통제실 한쪽에서 숨죽이며 모니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테스트 시작 신호와 함께 제가 설계한 가상의 재난 시나리오가 시스템을 강타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스크린에 각종 수치들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공급 그래프는 곤두박질 쳤고 시스템 네트워크에는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떴습니다. 제 예측대로 시스템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그랬어. 내가 맞았어.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한국 기술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결정적인 취약점을.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워싱턴에 보고할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관제센터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책임자들은 매뉴얼을 뒤지며 우왕좌왕하고 각 부서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며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팀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잠깐의 침묵 끝에 팀 리더로 보이는 김 박사님이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지시는 기존의 위기 대응 매뉴얼과는 다소 다른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팀원 중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이라도 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의 언어적 소통만으로 서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시스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 연주를 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의 지시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일부 설정을 과감하게 변경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즉석에서 적용하며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그들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K-임기응변과 K-팀워크라는 것일까요? 저는 그들의 침착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에 압도당해 숨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시스템 전체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상황이 불과 몇 분 만에 거짓말처럼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동치던 데이터 그래프는 점차 정상 곡선을 되찾았고 시끄럽게 울리던 경고음들도 하나둘씩 잦아들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이라면 최소 몇 시간 아니 어쩌면 하루 이상이 걸렸을지도 모를 치명적인 위기가
그들의 손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진압된 것입니다. 제 머릿속 모든 이론과 계산,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관제센터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을 때 김 박사님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눈빛에는 어떤 깊은 확신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닥터 헤이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시스템은 잘 견뎌주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정도의 복합적인 충격 속에서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복구된다는 것은. 김 박사님은 제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은 후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복구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스템의 핵심 소재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한 것이죠. 핵심 소재요? 네. 혹시 며칠 전 저희 연구소 폐기물 처리장 근처에서 발견하셨던 작은 파편 조각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파편이 오늘 같은 극한 상황에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의 일부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K-센티넬 센터널 소재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님은 제가 몰래 가방에 숨겨두었던 그 파편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파편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화학적, 심지어 전자적 충격까지 감지하고 스스로 구조를 변화시켜 충격을 흡수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지능형 자가 복구 소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테스트 상황에서 시스템에 가해진 과부하와 사이버 공격 신호를 이 소재가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방어막을 형성하여 핵심 부품들을 보호하고 오류를 복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상, 과학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이 이미 한국에서는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연구팀이 그토록 침착하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실수를 보완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위협에 스스로 대응하는 강력한 비밀, 병기, 바로 K-센티넬 소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한국 기술의 숨겨진 힘이자 미국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제 손안에 제가 몰래 숨겨왔던 그 작은 파편 조각이 이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과 신념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자 미국의 기술 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서늘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었습니다. 저의 한국에서의 임무는 이제 막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마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비현실적인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제 손안의 작은 파편 조각, 제가 몰래 폐기물 처리장에서 주워와 분석하려 했던 그 하찮아 보이던 물질이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며 시스템을 보호하는 지능형 소재라니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경이로운 도약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맹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결정적인 약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격한 것은 저의 이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놀라운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김 박사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한국 연구팀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감히 평가하려 했던 저의 오만함과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에서 오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경외심과 함께 제가 목격한 위대한 성취에 대한 진심 어린 감탄에서 오는 전율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연구원들은 제 사과를 담담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교만함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온 이들의 차분한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저는 평가자나 감시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기술혁명의 현장을 목격하는 증인이자 미래를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모든 것을 다시 보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하나하나에 담긴 창의적인 발상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으로 늘 위협에 노출된 환경 속에서도 오직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똘똘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그들의 역사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저는 워싱턴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하얀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미국의 국익과 자존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정부 연구원으로서의 입장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시스템을 복구하던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과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그 경이로운 K-센티넬 소재의 이미지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검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치의 과장이나 축소 없이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담하게 기술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너지 및 신소재 기술, 특히 K-센티넬로 명명된 지능형 자가 복구 소재 기술은 현재 미국의 관련 기술 수준을 최소 5년, 특정 핵심 분야에서는 10년 이상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향후 에너지 산업, 방위 산업, 우주항공 등 미래 핵심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 경쟁자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및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공동 연구 개발 및 기술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후 그곳은 말 그대로 벌집을 쑤신 듯한 소동이 벌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에너지부, 국방부 최고위층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제 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단을 파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해요. 실리콘밸리의 거대 테크 기업 CEO들 역시 충격에 빠져 한국의 해당 기술 동향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기술 패권 신화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바꿀 한국의 기적, 미국을 추월한 K-테크놀로지 쇼크, 에너지 혁명의 게임 체인저, 대한민국과 같은 헤드라인들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그 놀라운 기술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이로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세계 각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던 폴란드, UAE, 호주 같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기술 협력 및 도입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의 무기 시스템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K-센티넬 소재 기술을 포함한 차세대 에너지 및 방산 기술 패키지 도입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당당히 미래 기술의 선도국으로서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K-클래스의 증명이었습니다. 모든 혼란과 격동의 시간을 뒤로하고 저는 얼마 전 한 저명한 과학기술 포럼에 초청받아 기조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여정과 깨달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죠.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위협과 부족한 자원이라는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꺾이지 않는 도전 정신과 놀라운 공동체의 힘으로 마침내 세계를 놀라게 한 위대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할 수 있다는 믿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연대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미국이, 그리고 세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앞선 기술력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위대한 정신일지도 모릅니다.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 사이에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냉소와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국민들이 보여준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의 변화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작은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늘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금 모으기 운동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으며 이제는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된 한국인 특유의 DNA, 그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지혜의 발현일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K-클래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국인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습니다. 부족한 자원,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계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인들. 오늘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며 함께 외쳐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